안녕하세요. 네, 2002년도 수능은 만점자가 단 한 명도 안 나왔던 99년도부터 수능 만점자가 발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99년도에 753명, 2000년도에 10명, 2001년도에 5580명. 그런데 2002년도는 하여간 만점자가 한 명도 없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모자랐고 한 반에서 그 1교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1교시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학생이 가장 많았던 해야. 그러니까 1교시 자체가 너무 어렵고 뒤에 10문제는 보편적으로 찍어버리고 이래서 그런데 문제가 하자가 없어요. 문제가 굉장히 좋으면서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다. 곳곳에 이제 지뢰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수능의 진수는 2002, 2003, 2004 수능에서 드러난다. 자, 7번은 가볍게 150페이지 7번입니다. 쓰기 문제 해법은 똑같습니다. 항상 쓰기 문제는 항상 3단 구성을 띠고 있다. 문제, 그리고 보기라고 불리는 제시자료가 있고 선택지가 있다. 상위 항목은 반드시 하위 항목을 포함한다. 포괄한다라는 원칙. 이거가 쓰기 문제에 다 통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5번 선택지까지 쭉 읽어 나갔을 때 덧붙이기 하지 말고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덧붙이기 하지 말고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하라. 교수 한 명이 문제를 낸 다음에 여러 선생님들끼리 둘러싸서 토론을 해. 그래서 최대한 객관화된 문제가 나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덧붙이는 걸 배제하고 연관성 항목에서, 관련성, 통일성 항목에서 일관되게 봐주면 된다. 그 원칙 다시 한번 정리하고 7번 봅니다. 글쓰기에서 문제를 구체화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위 항목을 보세요. 자원봉사단에 들어오도록 설득하는 글을 쓴다는 겁니다. 다음 상위 항목을 갑니다.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의 사회적 필요성을 실감하게 할 수 있을까? 자, 이게 상위 항목 사회적 필요성이다. 보기는 따로 없어 보이지만 상위 항목은 존재하죠. 이게 상위 항목이야. 사회적 필요성. 1번 선택지를 봤더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처지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시한다. 포함되죠. 2번 선택지를 봤더니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음을, 사회 경험입니다. 보여준다 그랬는데 사회 경험 축적은 누가 하는 거냐? 개인이 하는 것이다. 밑줄 긋고 누가? 개인이. 따라서 사회 경험을 축적한다. 즉 인생 경험이죠. 이거는 개인적 측면이기 때문에 상위 항목에 있는 사회적 필요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죠. 2번. 사회 경험 축적에다가 여기다 인생 경험 이렇게 써주고, 이거는 개인적 측면의 이야기구나. 개인적 측면이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가볍게 풀 수 있다. 이런 문제가 기준이 되는 거야. 쓰기 문제를 풀 때. 3번 갑니다.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단에게 호감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상위 항목이 호감이야. 자원봉사단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 여론, 호감이 생기겠죠? 3번 지우고. 보람 있었던 봉사단 활동의 사례를 생생하게 제시한다. 보람 있다. 이것도 호감을 가지게 되는 요소가 되겠지. 상위 항목에 포함되죠. 3, 4 지우고. 5번.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가 자신에게도 유익하다. 밑줄. 이게 개인적 측면이네. 자신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을까?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단원의 경험담을 소개해주면 자신에게도 유익하다는 거야. 따라서 2번 사회경험 축적 요 내용은 5번 선택지 칸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신에게도 유익하다. 인생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7번 답 2번이라는 건 분명하다. 쓰기 문제 풀이의 대원칙. 문제에는 화제 주제가 있다. 보기 제시자료가 하위 항목인 선택지를 포괄한다. 그리고 문제에서 5번까지 갈 때 연관성을 갖는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고, 8번, 9번 같은 경우를 우리는 이제 개요 작성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글의 설계도야. 그래서 안 나온 적이 없다. 거의 매번 나오고, 이 문제만큼은 94 1차 수능부터 2009 수능까지 똑같아. 풀이 방법이나 원리가. 따라서 8, 9번을 토대로 해서 그 개요 작성에다가 위에다가 좀 적어둡니다. 서론에는 반드시 문제 제기가 나온다.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글을 쓰는 겁니다. 이 문제 제기가 생명이고,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글을 쓰고, 문제 제기한 다음에 본론에 가서 이 제기된 문제를 구체화합니다.
보통 구체화할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폐해라든가 제기된 문제의 실상, 실태가 나오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 원인 분석입니다. 주장하는 글의 기본 구조는 문제 원인 대책이다. 원인 분석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원인 분석이 끝나야 해결 방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본론 2에서는 3단 구성일 때는 본론 2가 바로 결론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원인 분석, 문제 제기, 원인 분석,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해결 방안이죠. 문제 원인 대책, 이게 주장하는 글의 기본 구조다. 해결 방안이 나오는데 최근에 약간 인기가 있는 사례는 해결 방안 이전에 선진국의 모범 사례, 선진국의 모범 사례라든가 성공한 사례를 예로 들어서 해결 방안을 돕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틀린 08 수능의 9번 문제가 요거죠. 선진국의 모범 사례. 독일의 그 환경평가 영향 사례가 나온 거죠. 해결 방안은 일반적으로 뭐뭐 하자. 이렇게 청유 형태, 뭐뭐 합시다. 청유 형태나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이건 해결 방안이 됩니다. 당위. 그러면 글이 끝나요. 일반적으로 3단 구성에서는 끝나는 경우고 더러 이제 4단 구성의 글들이 나오기도 해줘. 그래서 결론에서는 시행 방안이나 실천 방안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시행 방안, 실천 방안이 나오면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요약, 정리, 강조로 마무리합니다. 요약, 정리, 강조로 마무리한다. 따라서 주장하는 글의 기본 구조는 문제, 원인, 대책이다. 요게 모든 쓰기 문제를 푸는 열쇠야.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야 할 거는 문제 제기, 원인 분석, 해결 방안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자, 전부 다 한 번만 따라 하자. 문제 제기, 원인 분석, 해결 방안. 크게 해라. 문제 제기, 원인 분석, 해결 방안. 다시 한번 따라해. 주장하는 글의 기본 구조는 문제, 원인, 대책이다.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여러분들이 다 푸는 게 필요한데 혹은 이제 이 문제가 취약하면 이것만 집중적으로 풀어봐도 꼭 틀릴 문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08 수능 9번 문제가 그랬고 97년 수능에 나온 개요작성 두 문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요작성도 원래 이 원칙으로 계속 푸는 거 맞습니다. 맞되 개요작성은 이 8번 9번은 논술의 과정이 들어있는 거고 좀 특화되어 있고 94 1차 수능도 요 방식대로 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다 밑줄 그어봐.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개요 가를 작성하였다가 따로 고쳤습니다. 두 개요를 비교해서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내가 좀 실수했네. 9번 10번이구나 이 문제가. 8번은 조금 이따 해야겠습니다. 9번 10번. 10번 별표, 8번도 별표 치세요. 10번 별표, 8번 별표. 2001년 11월에 치른 시험인데 그해 2001년 9월에 미국의 무역센터가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국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그 다음에 이라크를 침공했는데 쓰기 문제는 이제 시사성하고 관련 있는 문제가 나온 셈이고 9번 10번 위에다가 논술의 과정이라고 적어둡니다. 9번 문제에 해당되는 가나는 메모 개요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쓴 게 문장 개요가 10번 문제죠. 메모 개요를 작성한 다음에 문장 개요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2002년이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 논술고사에서 또 이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개요표를 머리에 이제 넣어둔 학생들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자, 가는 서론, 평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죠. 본론 1, 두 관점이 나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자. 결론, 평화에 대한 그냥 인식 전환의 중요성 정도죠. 그런데 나로 바뀌었는데 눈여겨볼 게 서론, 위기에 빠진 세계평화, 문제 제기가 되어 있죠. 최근에 국제적 분쟁 상황이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에다가 세목을 쳐둔다. 따라서 서론에다 문제 제기라고 적습니다. 본론 1입니다. 국제분쟁의 원인, 원인에다가 네모칸 치고 이렇게 원인 분석이라고 써둡니다. 가, 정치 경제적 갈등, 나 배타적 민족주의 다 힘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본론 2,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요게 해결 방안이라고 적어둡니다. 가, 기본관점 다양성 존중과 개방적 태도, 나 평화정착의 방안으로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죠. 결론에서 뭘 강조했느냐? 현 상황에서의 핵심 과제. 현 상황 세목골 쳐둔다.
자, 가에서 다로 바뀌었습니다. 가에서 다로 바뀌었을 때 두드러진 특징은 서론의 문제 제기가 잘 되어 있죠. 최근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실천 방안, 당장 시행할 방안이 한 번 더 강조된 게 결론 자리에 현 상황에서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해서 최근과 현 상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9번 답 1번. 문제의 현실성과 시급성 강조죠. 자, 시급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 현실성 강조했습니다. 현실성, 시급성을 이렇게 연결을 해두면 되겠다. 9번 답은 1이죠.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자, 평화정착에는 뭐 다양한 관점은 없습니다. X하고 중심 개념도 특별히 필요한 건 없는 거죠.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X하고 내용 전개에서 논리적인 비약을 해소하기 위해, 가해가 논리적인 비약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보이지는 않고 좀 느슨하죠. 글 자체가. 만약에 뭐 갑자기 김정일을 때려잡자 이렇게 바뀐다면 논리적 비약 정도가 있을 수 있다. 자, 4번도 지우고 5번 문제를 일반화하여 원론부터 다시 검토하기 위하여, 이 5번 선택지는 오히려 나를 가 쪽으로 바꾼다면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 있죠. 그래서 5번도 지운다. 문제의 원인 대책, 주장하는 글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9번 답은 1번이고요. 10번 이제 문장 개요로 바뀌었습니다. 고쳐 쓴 개요, 나의 각 부분에 들어갈 주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다. 서론 1번, 서론에는 문제 제기가 나와야 되죠. 모든 국제적 분쟁에는 무력으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패권주의 세력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문제 제기가 아니라 원인 분석에 해당되겠네요. 따라서 1번을 고쳐줍니다. 써라. 최근에 국제적 분쟁 상황으로 세계 평화가 위기에 빠졌다. 이 정도의 내용이 와야 돼. 10번 답은 바로 1번이네요. 9번에 1, 그리고 10번도 1. 이 메모 개요를 그대로 문제 제기를 해줘야 돼. 즉 최근에 국제적 분쟁 상황으로 세계 평화가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써준다. 그게 1번 선택지에 와야겠지. 최근에 국제적 분쟁 상황으로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등등. 그러면 1번 선택지에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류승재 학생이 누구? 류승재? 손 들어봐. 1번을 읽어봐. 그리고 나 개요의 본론 1에 가나다 중 어딘지를 한번 찾아봐. 1번 읽으세요. 패권주의 세력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랬습니다. 본론 1에 가나다 중 어디? 보통 언론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럴 때는 가에 정치경제라는 말이 나오는지를 봐. 선택지. 정치경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배타적 민족주의. 민족주의라는 말이 있어? 없어? 1번 선택지 없지. 힘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 이게 패권주의 세력이 힘으로 해결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1번 선택지를 본론 1에 다라고 정리합니다. 그 다음 이현철 학생. 누구? 그래. 이현철 학생이 2번 선택지를 읽어. 원인 분석해 놓은 거네. 이유를 댔으니까. 본론 1. 가나다 중에 어디? 다시 정치 경제적 갈등이 있어 없어? 2번 선택지에. 있어 없어? 정치 경제 안 나오지? 2번 선택지에. 그 다음 민족주의라는 말 있어 없어? 안 나오죠? 민족주의 없죠? 따라서 역시 다 힘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이죠. 즉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 그냥 힘으로 가서 때려버리는 거야. 빈 라덴을 내놔라. 테러리스트는 악의 축이다. 자, 무력으로 그냥 힘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으로 가서 공격을 하니까 이게 국제분쟁의 원인이 되겠죠. 이라크하고 팔레스타인 정부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자, 2번도 본론 1에 다입니다. 이라크랜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도. 자, 1번도 본론 1에 다. 2번도 본론 1에 다죠. 3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족과 종교, 이념 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인 태도. 이건 쉽죠. 다양성 존중. 본론 2의 가입니다.
이건 해결 방안이죠. 4번 선택지. 대화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된다.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가 본론 이해 나에 있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1번 본론 이해 다, 2번 본론 이해 다, 3번 본론 이해 가, 4번 본론 이해 나. 5번 현재의 갈등 세모꼴치입니다. 현재의 갈등이 더 크고 심각한 분쟁으로 발전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들은 미주를 지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랬어요. 현재의 갈등에다가 9번에 1번으로 연결해. 현실성과 시급성이죠. 역시. 또는 나 개요표의 현 상황, 최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9번하고 10번은 서로 긴밀합니다. 9번 답 1, 10번 답 1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좀 어렵습니다. 논술의 과정이 나와서 이 글의 설계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설득 논증의 글에서 많이 나오고 비문학에도 이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글들이 제법 있다. 글의 설계도는 주장하는 글, 설득 논증의 글하고 직결되는 것이다. 시간도 많이 걸리죠. 빡빡하죠. 시험지가. 자, 2001년도는 바로 앞장 보면 여러분들 그 148쪽에는 되게 많이 비어 있잖아요. 시험지 마지막 장이 비어 있잖아. 요즘은 마지막 장 자체가 아예 백지인데, 그런데 2002 수능 맨 뒷장을 보면 좀 더 빡빡하다. 164쪽을 보면 더 빡빡해. 그리고 간격도 좁아요. 실제로 시험지 자체의 간격. 시간 부족을 호소한 학생이 아주 많았었고 문제가 또 참신했습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한다. 빨갛게 밑줄.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주제죠. 자, 문제에서는 화제, 주제를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상위 항목이야. 그리고 보기에는 두 그림이 나오죠. 위에 가, 아래 여성을 나라고 적어봅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게 주제야. 거기에 관련이 되어야 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고를 전개하였습니다. 사고 내용이 주제, 그림, 사고방식. 사고방식은 주제하고 관련되죠. 모두 어울리는 것 그랬습니다. 가 여자입니다. 자,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자, 인상 쓰고 있죠. 발시발시 욕해대면서 자학합니다.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삐꾸일까 이렇게 솔직하군요. 나 여자 보자. 나 여자. 어머나. 막 하트. 그리고 내가 근데 재수생들한테 조사해보니까 가 여자가 더 매력있어? 나 여자가 더 매력있어? 남학생들 어떤 여자가 더 좋아? 뭐 시켜야 되냐? 아까 그 어떤 학생들이 마음에 들어? 가야 나야? 조용히 손 들어봐. 가. 나는 가가 더 마음에 든다. 착한 애들이구나 니네. 나 손 들어. 나가 마음에 든다. 약간명이 있는 정도. 근데 나도 상식을 깨는 그 손드는 거에 의해서 놀랐는데 나가 훨씬 많더라고. 나가. 솔직한, 가가. 미안. 솔직한 여자들이 더 좋다는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좀 내숭 아니면 조금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 이 그림의 내용을 반영해야 된다. 1번 보기 전에 기억, 또 대조입니다. 대조.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고 자책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만 개인적으로 가를 더 좋아하더라도 문제 풀 때는 주관적인 생각을 버리고 객관화한 다음에 상위 항목대로 따라가 줘야 돼.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은 실수를 새로운 가치 발견으로 이끌어간다. 훌륭한 대조죠. 기억됩니다. 니은 분석. 사람은 덜렁대서 실수투성이인 사람과 가나 모두 실수한 걸로 봐야겠죠. 가나 모두 실수한 걸로 봐야 돼. 치밀하게 준비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의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그랬는데, 만약 밑에 여자가 실수가 아니라 이것도 짜놓은 연극이라면 훨씬 더 밥맛인 거지. 치밀하게 준비해서 실수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안 맞아. 근데 결정적으로 니은의 분석이 아닙니다. 자, 분석하고 구분은 나누는 거죠. 구분의 상위 개념으로 동등한 개념으로 분류가 있다. 자, 문학에는 시, 소설, 수필, 희곡 등이 있다. 극문학 뭐 등등이 있다. 이렇게 나누는 걸 구분이라고 합니다. 시, 소설, 수필, 희곡을 문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묶어주는 걸 이론상 분류라고 해요. 그래서 구분도 나누는 거고 분석도 나누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분석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시계를 분해하면, 시계를 분석해 하겠습니다. 시계를 분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계 분석하면 초침, 분침, 시침, 숫자판, 배터리, 톱니바퀴 싹 해체됩니다. 분해 해체되는 겁니다. 분해 해체시켜버리는 거야. 분석은 그런 거야. 분해 해체된다. 그런데 구분은요. 시계를 구분하면, 시계를 구분합니다. 시계를 구분하면 나누는 건 나누는 건데, 자, 여기는 탁상시계, 여기는 벽시계, 여기는 손목시계. 시계의 위치가 구별될 뿐이다. 시계의 위치가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된다. 자, 구분을 하면 구별되는 거다. 분석을 하면 분해 해체된다. 자동차를 분석하면 정비 공장에서 이게 뭐 운전대, 핸들, 기아, 시트, 타이어 싹 분해 해체시키는 거야. 그게 분석이다. 자동차를 구분하면 뭐 트럭 종류, 버스 종류, 승용차 종류로 나누어지는 거야. 차이점 보여? 그러니까 분석은 분해 해체시키는 거야. 완전히 그냥 싹 구성 요소끼리 완전히 해체시키는 거고, 구분은 구별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나누는 거라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놔. 그러니까 니은은요 분석 아닙니다. 구분이죠.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게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두 장만 넘기면 155페이지 29번에 있어요. 페이지 155에 29번 문제가 또 이거죠. 구분하고 구별. 구별과 구분을 구별해야겠죠. 구분하고 구별하고. 자, 니은의 용리에 그랬습니다. 29번 별표 천하. 수능 당시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다. 29번 문제. 28 어려웠어요. 30일 아주 어려웠습니다. 28, 29, 31번이 참 어려웠던 문제야. 사색 문제는 한 세기 이상, 100년 이상 수학자들을 괴롭혀 오던 문제로 어떠한 지도라도 4가지 색만 있으면 지도상의 모든 지역을 구별하여 나타낼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제이다. 자, 구별하다. 차이가 있어 다르다. 이렇게 적어도. 차이가 있어 다르다야. 근데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범주 안에서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나누는 겁니다. 즉, 자, 문학이라는 범주 안에서, 같은 범주 안에서 어떤 것은 시문학, 어떤 것은 소설문학, 어떤 건 수필, 어떤 건 희곡, 일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나누는 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9번의 1번 우리말의 용언. 자, 용언 네모칸 칩니다. 용언이라는 상위 항목이 있는 거죠. 용언이라는 범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사와 형용사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다가 아니라 구분된다. 이렇게 고칩니다. 같은 범주 안에서, 여기는 문학이라는 범주 안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나누는 것, 그게 구분이야. 29번의 1번은 구분. 2번 경제학과 경영학은 엄연히 구별되는 학문이다. 차이가 있어 다르죠. 토론 과정에서 비판과 비난은 구별되어야 한다. 3번 비전문가에게 갈대와 억새의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애 발음과 에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2, 3, 4, 5 묶어라. 차이가 있어 다르다. 이렇게 정리하고 1번은 여기서는 구분이 더 정확한 언어 사용이 되는 거죠. 자, 모의고사 문제 같은 데서 이제 공과 사의 구별이냐, 공과 사의 구분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굳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구분이 구별 안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구분은 분류와 함께 이렇게 논지전개 방식의 영역에서 또 사용되는 용어야. 구분하고 분류는. 그래서 여기서는 구분 분류를 정리해두고 분석의 맞작 개념은 종합이다. 종합이야. 분석의 맞작 개념은 종합. 분석과 종합, 분류와 구분 이렇게 딱 입력을 해둔다. 물론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구별이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나와요. 여기서는 29번에 1번 용례로 바르지 않은 것 했을 때 이 용언이라는 상위 항목이 있고, 자, 동사나 형용사나 활용어들입니다. 물론 활용하는 것에는 서술격 조사 이다도 있죠. 나는 학생이다. 이다도 있는데 용어는 동사와 형용사로 구분할 수 있죠. 동사는 움직임, 형용사는 성질 상태. 이렇게 29번 별표를 딱 쳐두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언어 영역의 기본편에서 배우는 기본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가 150페이지 8번이라고.
따라서 대조할 테고 대조란 150페이지 8번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른 점 차이점이죠. 니은은 구분으로 바꿔야 되고 이게 설사 구분이라 하더라도 그림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8번 니은을 지우고 디귿 논증이죠.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은 주제하고 맞다. 자기 발전의 가능성이 더 크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주제하고도 맞고 그림, 나하고도 맞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들어가는 2번이 답인 거죠. 리을 갑니다. 예시. 아끼던 꽃병을 깨뜨리고 몹시 속상해하는 사람을 보았다. 끊어. 이건 가죠. 몹시 속상해하죠. 두 번째 그림에. 그리고 마지막도 막 속상해하는 게 역력히 보이죠. 정말로 아끼던 꽃병인가 봐요. 아마 뭐 이조백자나 고려청자가 아니었을까. 하여간 그런데 나는 하찮은 사물에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기 좋았다. 이게 나죠. 그래서 안 맞습니다. 그림을 하나만 예로 끝까지 밀고 나가든가 가 그림 아니면 나 그림으로 밀고 나가줘야 되는데 예시라고 하면서 앞문장은 가, 뒷문장은 나, 연결고리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리을 예시는 문장 간의 긴밀성이 맞지 않습니다. 가하고 나가 연결된 게 아니야. 독립된 거야. 아끼던 꽃병을 깨뜨리고 몹시 속상해하는 사람을 보았다.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상해 했겠죠. 그런데 가나가 연결되어 있다면 화내다가 이제 속상해 하다가 새로운 가치 발견으로 애정을 가지고 디귿처럼 가야겠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발전의 가능성이 큰 사람은 긍정적 태도 때문이다 해가지고 가의 예만 들어놓던가 나의 예만 들어놓던가. 근데 나의 예를 들어야 주제하고 맞다.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이 문제 주제에 나와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 자, 8번 답을 2로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디귿만 맞군요. 11번 가겠습니다. 조건에 맞춰 표현하기 문제. 조건에 맞춰 표현하기. 이 문제 자체는 뭐 어렵지는 않은데 삼행시가 그 당시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한 문제이긴 하다. 그런데 조건에 맞춰 표현하기 창의적 사고력이고 요게 사실은 7차 교육과정에 넘어와서는 좀 강조되면서 작년 수능, 08 수능은 좀 어렵게 나왔어요. 09 수능은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 11번 문제 가족애를 운으로 삼아 삼행시를 지으려고 합니다. 보기의 조건을 충족하여 완성하라 그랬어요. 일행, 이행, 삼행이 있고 조건에 맞는 글쓰기야. 앞에다가 뭐 간단하게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정리하자. 기억, 어버이에 대한 감사 마음이 있어야 돼. 감사. 니은, 통일성. 디귿이 이제 전체적인 어조입니다. 어조 네모칸 치고 어조는 서술부, 종결부를 잘 보면 돼요. 서술부, 종결부. 이러면 이제 답은 쉽게 나와요. 가슴 속 슬픔 채워 제게 기쁨 주신 당신. 갑니다. 1번을 보세요. 어조만 보자. 살게 하였도다. 그리움만 쌓이네. 지워. 어조가 불일치하죠. 다. 삼행 모두 불일치. 당신 명사로 끝났다. 하였도다. 쌓이네. 어조를 일치시켜야 돼. 시에서도 어조 문제가 나와. 서술부 종결부를 보면 돼. 2번 얼굴 명사로 끝납니다. 애교 띈 그 모습이 사진 속에 담겼어라. 자, 얼굴하고 당신은 명사로 끝나니까 일단 보류. 3번 보내셨네 밑줄. 아득하네 밑줄. 어조가 일치되죠. 그래서 일단 3번은 이 조건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4번 잡으시려네 한마밀세 다르죠. 5번 희망으로 살아왔네 다 다르죠. 그래서 어조가 일치된 거는 3번하고 2번 정도의 이제 명사로 끝났다는 거야. 이렇게 풀면 이제 시간 없을 때는 빨리 풀 수 있고 지금은 자세한 해설이니까 분석이니까 1번 족보에 이름 올려 세상 살게 하였도다. 애모의 정 깊을수록 그리움만 쌓이네. 감사 마음을 담으라고 했지 그리움의 정서를 담으라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억에 위배되죠. 1번은 기억이 없네. 또 족보가 나왔어요. 2번 가슴속 슬픔 채워 제게 기쁨 주신 당신. 족돌이 삼호관대 홍조 띤 두 얼굴. 애교 띈 그 모습이 사진 속에 담겼어라. 역시 감사가 없군요. 여기도 감사가 없고 뭐 통일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2번 기억도 안 되고 니은도 안 된다. 3번 좋기나 한평생을 희생으로 보내셨네. 애달 따인의 마음 보다 팔길 아득하네. 감사 마음도 있고
전체적으로 어조도 일치되어 있고 통일성도 맞습니다. 3번 답. 가슴 속 슬픔 채워 제게 기쁨 주신 당신, 족집게로 흰머리 뽑아 가는 세월 잡으시려네. 애처로운 내 한평생, 부모 공양 한마밀세. 이상하다 이게. 감사도 없고 부모 공양 한마음일세인데 그게 애처롭다는 거야. 그래서 부모를 공양하는 게 참 불쌍하다 이 뜻이라서 완전 주제하고도 어긋난 불효 막심한 녀석이 4번에 있다. 지워라. 족쇄 같은 운명지고 신락 같은 희망으로 애달픈 한평생을 덧없이도 살아왔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은 덧없는 인생. 이렇게 쓰면 되지게 맞죠. 자, 5번도 감사 마음도 없고 일치도 안 돼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4번 5번에 있군요. 지운다. 11번 답을 3번이라고 하자. 자, 12번 태고 늘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문해반에서 내는 문집에 싣기 위해 쓴 초고입니다.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예술이 추구하는 미적 쾌감이란 곱고 예쁜 것에서 느끼는 쾌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이 추구하는 미적 쾌감 밑줄 긋고 이게 화제야. 예쁜 소녀의 그림보다는 주름살이 깊이 패인 늙은 어부가 낡은 그물을 깁고 있는 그림이 더 감동적일 수 있다. 깁고 빨갛게 네모칸.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짜집기로 알고 있는 거는 완전 잘못된 말이라는 거야. 짜서 깁는 거야. 짜깁기입니다. 자, 고쳐. 짜깁기가 맞다. 짜집기라는 말 없어. 깁고 있는 그림이야. 짜집기. 예쁜 소녀의 그림. 아버지의 초상화는 세 가지로 해석된다는 걸 알 거야. 아버지의 초상화는 아버지가 소유하신 초상화, 아버지가 그리시는 초상화, 아버지를 그린 초상화, 이렇게 세 가지 뜻이나 있기 때문에 중의적 의미다. 따라서 예쁜 소녀의 그림 1번 선택지. 예쁜 소녀가 그린 그림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예쁜 소녀를 그린 그림으로 바꾸어야겠죠. 아버지의 초상화도 세 가지로 해석된다. 1번 지우고. 그렇죠. 예쁜 소녀를 그린 그림보다 주름살이 깊이 패인 늙은 어부의 그 주름살 패인 얼굴, 그게 더 감동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니은 또한 삽입 첨가죠. 그리스의 조각상들은 당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인체미의 절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감동적이다. 갑자기 현실과 거리감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고 서양의 그리스 조각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로로 묶어. 통일성을 해치고 있다. 그러면 니은 다음 문장을 봐도 그건 마찬가지. 또한 뒤에 선과 악을 간단히 구별할 수 없는 여러 인물들이 뒤얽혀서 격심한 갈등을 보여주는 영화가 더 감명을 주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다. 맞죠? 이 문장은. 따라서 2번 좋아요. 통일성을 해치니까 삭제해야겠습니다. 2번 지운다. 디귿 자리가 비워두고 이런 사실들은 기억이 있는 문장과 니은 다음 문장이야. 이게 예술이 추구하는 미적 쾌감은 상대적이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이런 사실들은 예술의 미가 밑줄 주체야. 예술의 미가 대상 자체의 속성과는 상관없이 삶과 세계에 대한 인식 및 체험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준다. 예술의 미가가 주체인데 인식 및 체험이 나타난다고 호응이 안 돼. 주수로 호응이 안 되니까 4번 리얼 문장의 호응 관계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예술의 미가 인식 및 체험에서 우러나온다로 고친다. 이렇게 고쳐야 적절하죠. 4번 지워. 예술의 미가 그게 주체고 인식 및 체험이 나타난다를 인식 및 체험에서 우러나온다로 고쳐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술의 미는 소재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자연, 사회에 대한 통찰과 그 표현의 탁월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A가 아니라 B도 대등병렬입니다. 대등병렬. A라기보다는 B, A가 아니라 B도. 따라서 5번 선택지를 보면 그 뜻이 불명료하고 문법에도 어긋납니다. 대등병렬이죠. 소재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예술의 미는 소재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연, 사회에 대한 통찰과 그 표현의 탁월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고치는 게 적절하죠. 자, 5번도 지우고 디귿 갑니다. 디귿은 빈자리인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 문장이 매끄럽게 연결이 돼. 디귿이 없고 니은을 빼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3번 디귿 문해반원들이 읽을 글이니까인데 12번 문제 보면 문해반에서 내는 문집이니까 일반 학생들에게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일단 여기도 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에 문학작품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한다를 X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제란 미의 아름다움의 상대성이야. 즉 예술이 추구하는 미적 쾌감의 상대성이야. 소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 예쁜 소녀를 그린 그림보다는
주름살이 깊이 패인 늙은 어부. 이 낡은 그물을 깁고 있는 그림이 더 감동적일 수도 있다라는 예이니까 문학작품 읽기의 중요성 강조가 아니고 마지막 문장에서 나온 것처럼 소재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연, 사회에 대한 통찰과 표현의 탁월성 이야기니까 문학작품 읽기의 중요성 강조하는 내용은 이 글 전체의 주제와 어긋난다. X해라. B의 상대성이 이 글의 주제다. 그래서 3번을 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빡빡했을 거야. 12번, 10번, 8번. 자, C로 들어갑니다. 13번에서 17번. 수능 당시 때는 14, 15, 16, 17이 다 어려웠습니다. 많이 틀렸고요. 별표를 쳐둔다. 그 당시 수능을 봤던 2001학년도, 2001년도에 고3이었던 학생들은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 노래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교과서 6단원에 시의 언어라는 단원이 있는데 시가 6편 나오죠. 첫 번째 작품이 조병화의 해마다 봄이 되면 아마 여러분도 기억이 날 거야. 두 번째 작품은 나그네. 요건 또 2001 수능에 이미 나왔고 세 번째 작품이 파초, 네 번째가 이영기의 낙화, 다섯 번째가 정한모의 어머니, 여섯 번째가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 노래다. 선생님이 그때 교생 실습을 나가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요 작품이 잘 기억이 나. 가난한 사랑 노래. 그리고 나는 박제사모 추억에서는 2001년 9월달 대성 전국 모의고사에서 나왔어요. 수능 2달 전에. 그리고 3월달에 그 해에부터 처음으로 교육청 모의고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던 해야 2001년도가 2002 수능 보기 전에. 그래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3월달 모의고사에 또 나왔습니다. 박제사모 추억에서가. 그리고 다작품은 그해 10월달 교육청에서 나왔어요. 이용학의 그리움은. 그래서 수능장에 들어간 학생들은 가나다 모두 문제도 풀고 시작품을 알고 들어갔어. 수능장에. 그랬는데 14, 15, 16, 17을 틀렸죠. 이 말은 아무리 시를 알고 있어도 출제위원들이 마음 먹고 어렵게 내면 다 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는 시가 나오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문제가 상당히 심층적으로 묻고 있고 까다로워. 보통 시 3편이 나오잖아. 그런데 15번 문제는 기영도의 엄마 걱정이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줬기 때문에 시가 4편이나 출제가 된 것이고 선택지들은 공통점 아니면 또 차이점을 묻고 있기 때문에 13번 문제의 변이 형태이기도 하다. 자, 어렵기 때문에 13번은 이제 공통점 포괄적인 문제고 가부터 보자. 가난한 사랑 노래.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입니다. 시적 화자를 이웃의 한 젊은이로 설정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안다. 자, 외로움 네모칸. 따로 연구별은 없어. 외로움 네모칸.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이게 외로움의 정황이죠.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있다. 두려움 네모칸. 새벽 2시를 알리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두렵죠. 메밀목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버리지 않았다. 그리움 있다. 그리움. 버리지 않았다. 어머님 보고 싶소. 자, 어머님 동그라미 쳐봐. 이행에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너 동그라미 쳐봐.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리얼. 새빨간 감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새빨간 감바람 소리도 그리워해보지만 뭐 이렇게 봐도 되죠. 그리움하고 직결된 게 요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안다. 사랑 네모칸. 내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너 동그라미 쳐. 이 미음의 울음은 그리움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야. 사랑하고 관련되는 거지. 가난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죠. 사랑을 모르겠는가?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네모칸 치고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 네모칸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이죠.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인간적으로 소중한 감정들이죠. 인간적인 삶의 가치들이야. 외로움을 안다, 두려움도 안다, 그리움도 있다, 사랑도 안다.
그래서 참 감동적인 시야 이게.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시라고 볼 수 있고. 삼, 4년 전에는 자연계 학생인데 시를 쓰는 학생이 있었어. 그래서 물론 이제 패러디 시도 쓰는 애들도 있고, 재수생들이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꿔서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재수생이라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재수생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서 그 학생이 쓴 시를 보여줬어. 그리고 선생님 제가 쓴 시 좀 봐주세요. 그래서 그 일기장 비슷하게 반절 정도에다가 이 시를 좀 이렇게 써놨더라고. 재수생활의 애환을 비유적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는 시들이었는데 마음의 위안이 됐던 모양이야, 그 학생에게는. 14번 문제. 지금 보면 이 문제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데, 부제를 붙여 얻게 되는 효과를 염두에 두고 가를 보기의 각 요소에 관련지어 설명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 사실 뭐 A가 현실이니까 반영론, 모방론이라는 거 알 테고, B가 시인이니까 표현론, 생산론이라는 거 알죠. E가 독자니까 수용론, 효용론, 외제적 관점으로 감상하는 거고, 다만 소통구조 안에서 이 C의 화자가 있고 D의 청자가 있다라는 것 정도가 달라진 점이다. 1번 A.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반영해서, 자, 반영해서, 이게 반영론이야. 빨갛게 네모칸 쳐라. 현실성을 높여준다. 우리가 그 현실성, 현실감, 생생함, 생동감, 현실감, 구체적 실감을 주는 것, 방언사투리라든가 상징어를 사용한다거나 비속어 욕설을 쓴다거나 현재 시제, 현재형 서술이라든가 요 선택지도 하나 되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다면 현실성을 높여주는 거죠. 반영론, 모방론 맞습니다. 2번 B 갑니다. 시인과 화자를 분리하여까지는 맞아요. 시인과 화자를 분리하여까지는 맞아. 송강정철은 남자인데 삼위인곡, 송미인곡의 시적 화자는, 삼위인곡, 송미인곡의 화자는 여성이죠. 여성 화자. 소월, 김정식도 남자입니다. 김소월도 남자인데 진달래꽃의 시적 화자는 여성이죠. 만해 한용운도 남자이지만 님의 침묵의 시적 화자는 여성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시인과 화자를 분리할 수 있어. 얼마든지. 이거는 맞는데 시 내용이 시인 자신의 생각과 거리가 있다. X에. 시란, 시의 정의가 그거야. 100%. 100% 시인 혹은 시적 화자. 화자는 이제 시인의 분신이야. 100% 시인의 내면, 시인의 정서, 시인의 생각을 표현한다. 이건 100%야. 시인의 내면, 정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요 내용이 근데 수능 17번 중에 10번 이상 출제된 내용이야. 요 내용이. 시인 자신의 생각, 시인의 내면, 시인의 생각, 시적 화자의 정서야. 그래서 이건 아예 엉터리다. 반어나 역설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시인의 생각이다. 자기가 써놓고 이거 내 생각 아닌데 이러면 곤란하지. 시에서. 소설에서는 더러 허구적인 이야기이고 주동인물, 반동인물이 있잖아. 소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설가의 생각이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야. 소설에서는 가능한데 일부 가능한 거지. 그런데 주제 이런 건 소설가의 생각이야. 자, 일단 이렇게 알아두고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찾아줄 겁니다. 자, 3번 도시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인간미를 잃지 않고 있음. 빨갛게 밑줄. 인간미를 잃지 않고 있음. 밑줄 긋고 이건 주제예요. 이 시의 주제다. 밑줄 그어둬. 4D 너를 구체적인 청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너에다가 어머니라고 적어봐. 어머니도 구체적인 청자죠. 그런데 시적 화자 앞에 너하고 어머니가 지금 없어요. 너하고는 헤어졌고 어머님 보고 싶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화자의 독백입니다. 맞아요.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져. 그러니까 시적 화자 앞에 너가 없는 거죠. 저 뒤에 내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마침 너가 있는 것 같지만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이야. 터지던 내 울음이니까 과거 상황이지. 그래서 너가 시적 화자 앞에 없기 때문에 독백이야. 4번도 맞다. 5번 그동안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 반성, 성찰, 가르침, 교훈,
깨달음을 주는 것들. 이게 수용론, 효용론이다. 5번도 맞아요. 깨달음, 성찰, 교훈, 가르침. 그래서 14번 답을 2로 하면 되겠습니다. 시인과 거리가 있다. 말도 안 돼. 다음 시간에 요거를 찾아달라고 하면 돼. 이 책에 엄청나게 많이 있고 공부 수능도 이대로 나온 게 있어. 우리가 공부 수능도 봤겠지만 이대로 나온 게 있고, 잠깐 17번을 봐. 이 문제도 수능 당시는 많이 틀렸는데 가의 기역 미음 중 다의 작은 마을과 이미지가 대응 동그라미. 자, 대응은 조응, 상응, 호응하고 같은 말이야. 여기서는 서로 응하는 거야. 대응, 조응, 상응, 호응이다. 작은 마을 부분을 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다의 3년이다.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어 빨갛게 비출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이야. 따라서 작은 마을은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 너는 가족인지 사랑하는 사람인지 연인인지 뭐 구체적으로는 몰라. 그냥 너야. 너는 포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운 곳이야. 따라서 작은 마을의 이미지는 그리움이고, 17번을 5번이라고 해서 많이 틀렸는데 울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으니까 그리움 아닐까요? 근데 이거는 사랑하고 연결이 되고요. 실제로 시에서 보면 그리움과 연결되는 건 리을에 있는 새빨간 감이다. 이건 시 문맥에서 찾으면 정확히 나와.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이게 그리움의 정황이라는 거. 그래서 17번 답을 4로 합니다. 5번은 사랑이죠. 기억, 눈, 차가운 이미지, 메밀묵 사려 소리에, 이게 고향을 뭐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일 수도 있고, 메밀묵을 판매하는 곳은 이제 도시니까 기계 굴러가는 소리, 이게 이제 직장일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시청자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죠. 17번 답 4, 고향집, 그리움의 정황하고 맞습니다. 따라서 17번을 4로 한다. 다음 시간에 13, 15, 16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